차세대 코란도의 사총격인 신차가 공개되며 엔진과 플랫폼 등 밀접한 연관사항이 드러납니다. 연기만 되던 코란도 출시 일정에 단비가 되는 소식들이 가득한데요. 대체 어떤 차량이고 KGM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KR10, 그러니까 차세대 코란도의 사총격인 아이카 V27입니다. 이 아이카라는 브랜드는 중국 체리자동차 산하의 전동화 브랜드로 체리자동차와 KGM의 기술 협력이 알려진 후 국내에서도 꽤나 이름을 알렸죠. 지금까지의 정보에 의하면 신형 코란도는 아이카의 소형 SUV V23을 기반으로 제작된다 알려졌었지만 현실적인 문제점이 다소 보였습니다. V23은 일단 전장 4200mm급으로 현대 코나보다 작은 사이즈인데다 EV만 지원하기에 하이브리드 탑재를 선언한 KR10과는 결이 조금 달랐는데요. 이에 V23은 코란도의 형제차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반응이 나오던 중 오늘의 주인공 V27이 공개된 것입니다. 한층 커진 덩치와 하이브리드 탑재가 가능해진 확장형 플랫폼까지 차세대 코란도의 모체가 됨을 더욱 기대할 수 있는데 과연 어떤 특징을 가졌고 어느 부분을 공유할까요? 첫 번째, 플랫폼과 디자인입니다. 먼저 플랫폼의 경우 V23에도 쓰인 IMX 플랫폼에 확장형 하이브리드 모듈을 얹어 엔진을 탑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커버가 가능한 녀석입니다. V27은 이 확장형 플랫폼 위로 약 5m급의 커다란 덩치를 보인다 알려졌죠. 다만 신형 코란도는 준준형급으로 예정된 만큼 과연 여기서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도 궁금해지는데 액티언과 토레스의 팀키를 가하지 않기 위해선 4.6m 정도의 덩치가 예상됩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에선 디펜더, 랜드크루저 등 글로벌 인기 오프로더의 특징은 모조리 흡수한 느낌인데요. 디펜더의 얼굴이 얼핏 보이는 전면에선 원형 DRL과 분리된 방향지시 등 그리고 그릴을 가로지르는 두꺼운 수평바가 강인한 느낌을 내며 KR10의 얼굴을 대입해도 이질감이 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담으로 제규어 랜드로버 그룹이 신차를 개발하는 데 있어 체리자동차와 협력이 있었다 전해져 디펜더 디자인을 이렇게 가져가도 뭐라 안 하는구나 라는 농담도 들리죠. 하단 범퍼는 오프로더 특유의 강인하고 단단한 맛을 살렸으며 G바겐처럼 범퍼와 팬더가 자연스레 이어지는 조형을 만들었네요. 측면의 경우 장난감차 같던 V3과 달리 묵직한 맛을 제대로 가져갑니다. 두툼한 D필러와 둥글게 떨어진 루프는 KR10과 비슷해 흥미로운데요. 측면창의 면적이 넓어 시원시원한 시야를 제공하며 D필러엔 통풍구 같은 장식을 넣어 심심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했죠. 계단식 벨트 라인으로 디펜더, 랜드크루저 등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이 벨트 라인과 D필러가 일치하는 느낌은 랜드크루저 표절 유혹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팬더는 차체와 자연스레 이어지지 않아 투박한 맛을 강조하죠. 업계에선 V27과 코란도의 측면 디자인이 얼추 비슷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콘셉트에서 보여준 팬더 볼륨 정도는 재현해줬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후면은 1초 디펜더라 볼 수 있겠습니다. 개방감이 뛰어난 큼지막한 뒷유리 아래로 스페어 타이어가 자리했고 역시나 테일게이트는 옆으로 열리는 방식을 택했죠. KR10 콘셉트에선 타이어 없이 애매한 디자인을 보여 아쉬웠는데 코란도에서도 스페어 타이어가 달렸으면 하는 바입니다. 두 개로 나뉘어진 사각 테일램프는 역시나 그 차들을 연상시키네요. 두 번째, 실내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유출된 사진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KGM은 체리자동차와 플랫폼은 물론 전기, 전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협력도 예고했기에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차 V23과 레이아웃은 비슷하지만 더욱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돋보이는데 클러스터는 센터 디스플레이와 통합되거나 자그마하게 따로 마련할 수 있네요. 현대차의 신형 플레오스 커넥트와 비슷한 컨셉이죠. KGM 역시 이를 따라갈 것으로도 보이며 센터 디스플레이는 15.4인치로 알려졌습니다. 송풍구와 물리 버튼은 금속의 느낌을 살려 고급스럽네요. 2열의 경우 명확히 알려진 것은 없지만 두 개로 나뉜 파노라마 선루프가 넓은 시야를 제공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 선루프가 코란도에도 적용된다면 랜드로버의 사파리 루프처럼 감성적인 포인트를 더해줄 수 있겠죠. 세 번째, 제원입니다. 1.5L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가 맞물리는 확장형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러니까 EREV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쉽게 말해 기름을 넣어 충전한 전기차로 이해할 수 있는데 도심 주행은 전기로, 장거리는 엔진의 도움을 받아 주행할 수 있는 차세대 파워트레인입니다. KGM 역시 추후 EREV를 도입한다 밝혔기에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죠.
해당 파워트레인은 후륜과 사륜 옵션을 제공하며 듀얼모터 사륜 구동의 경우 최소 약 450마력을 발휘할 전망이네요. 순수 전기 모드로만 중국 기준 200km를 간다고 하니 국내 인증 기준으론 약 140km 주행이 예상됩니다. 현대차 그룹의 EREV는 배터리와 기름을 가득 채워 1000km 주행을 목표로 하는데 이 역시 비슷할 전망이죠. 다만 이렇게 플랫폼을 공유하게 된다면 순수 내연기관의 탑재는 어려울 전망인데 추후 차세대 코란도는 EREV와 전기차로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집니다.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준대형급인 V7은 올해 말 중국 시장에 약 3,800만원대로 시작해 판매될 예정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죠. 이 차가 공개되며 차세대 코란도의 소식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신형 코란도는 이맘때쯤 공개됐어야 하지만 사정에 따라 다소 딜레이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내년까지는 렉스턴 풀체인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빠르면 2027년 출시가 점쳐집니다. 가격의 경우 EREV와 EV로만 운영된다면 순수 내연기관보다 비싸지는 건 당연한 수순인데요. 다만 코란도가 출시될 시기엔 배터리 가격이 크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EREV는 순수 내연기관과 비슷한 가격도 예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EREV 기준 2000 중후반 시작이 예상되는 분위기이죠. 자, 지금까지 아이카의 V7과 그 사촌격인 차세대 코란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후 코란도가 이 정도 상품성을 가지고 출시된다면 여러분의 지갑이 열릴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잠깐만요. 빅피드 오토에선 차만 사도 프리미엄 선팅, 유리막 코팅, PPF까지 전부 무상식 36만 액티브 빅피드라 믿을 수 있으니까 상담만 받아도 매달 수십만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교 견적, 조건가 세트, 차종 추천까지 전화 한 통이면 끝!